내가 입은 옷보다 내 게임 캐릭터가 입은 옷이 더 비싸다? 혹시 이거 게임 중독인가요? 톡톡 튀는 토크로 채우는 정신건강 토크쇼 울주 마음건강TV 멘탈 톡톡! 야, 스마일맨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까 그렇죠. 앞부분 게임. 시작에 1번 오락실, 2번 PC방 어느 에피소드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그러면 PC방 PC방. PC방은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네.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야간 정액제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남편도 그게 요거를 5,000원. 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5,000원이었고 잘 찾으면 대학 카페 이런 데는 우와. 4,000원씩 한 데 있었어요.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부쩍 늘었죠. 저희 남편이 PC방에서 네. 그 긴 시간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제가 옆에서 지켜만 보면서 네. 저래도 괜찮나 이렇게 걱정을 살짝 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매우 괜찮아요?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사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PC방이나 이런 데를 아직까지 가진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죠. 종종 하고 이것 때문에 엄마인 저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게임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게임 중독인데요. 네. 저희가 이 게임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게임은 또 얼마든지 즐기면 건전하게 네. 또 산업도 발전하고 있고 그럼요. 네, 하지만 이제 중독이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네. 얘기를 한번 나눠.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로게이머 분들도 계시죠. 뭐 게임 유튜버 분들도 그럼요. 계시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전체가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네. 아닙니다. 중독에 저도 관한 아침에 이야기를 하나 또 하죠. 보고 왔기 때문에 잘하더라고요. 뭘 보고 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네. 잘 못하니까 네. 그걸 잘하는 BJ가 하는 방송. 방송을 보면 아. 뭔가 대리만족을 좀 느끼죠. 네, 오늘 좀 건전하게 이 게임 문화를 네. 즐기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문가 선생님이랑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이십니다. 이준엽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남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마더스 병원에서 진료보원장을 이제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준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역할 맡으신 게 센터장님, 그 다음에 부원장님, 네,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또 아빠신가요? 아빠기도 하지만 아빠시고 그렇게 가정적이지는 못해요. 이게 TMI 아빠. 네.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좀 어떤? 넘어가시죠. 자, 오늘 센터장님과 이제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게임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의 사연을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사연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중독으로 인해 10년째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에 빠져 있었고 군 제대 이후로는 별다른 직장도 없이 게임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냥 내향적인 성향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고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정신과 병원에 갈 뿐 그 외에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임 중독이 가지는 정신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주셨어요. 네. 저도 부모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하고 걱정은 되는데 뭔가 지금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 상황이 10년째 반복이라는 것도 네.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확하게 게임 중독을 규정 짓는 이 정의가 있나요? 네, 일단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신과에서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환, 그러니까 네. 병이라는 거죠. 병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병명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네.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네.
좀 중독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커피 오늘 아침에 이 문지영 아나운서가 사왔거든요. 여기 주문자 이름에 보면 정확하게 문지라고 본인의 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카페인 중독인가 봐요. 아침에 커피를 못 먹으면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카페인 중독이 한 10여 년 전까지는 네. 카페인 중독이라는 진단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든 뭐 게임 중독이든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온 그렇죠. 개념이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개정된 그 정신과 진료 진단 기준표에 보면 DSM-5. DSM-5에서 보면 어떻게 하세요? 진짜 의외로 뇌생남. DSM-5에서 이런 게임 중독을 포함한 이게 이제 일종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위 중독으로 네.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직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항목이다라고 네.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게임 중독을 좀 더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네.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앞서서 보셨던 사연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 게임 중독에 좀 이렇게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였잖아요. 이 네네. 정도면 이제 게임 중독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지 그 센터장님 바라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네. 어떤 중독이든 간에 이 중독의 진단 기준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기준이 금단과 내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단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오랜 기간 그 물질을 섭취하거나 혹은 그 행위를 하다가 네, 갑자기 멈추게 되면 네. 손이 떨리잖아요. 떨릴 수도 있고요. 이 금단 증상. 뭐 짜증이 난다거나 네. 혹은 뭐 무기력해진다거나 네. 뭐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금단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문지영 커피를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커피를 못 마시지 마시면 않으면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손 떨려요. 그렇죠. 네. 하고 내성은 처음에는 뭐 내가 이제 한 잔, 네. 뭐 두 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점점 시간이 지나서는 똑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한 병, 두 양이 병으로 늘어나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게임으로 치면 시간이 늘어나겠죠. 아. 이런 내성과 금단을 이제 보이게 되면 중독이 이제 진단 기준을 만족하고요. 거기서 또 하나 중독의 진단 기준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이런 중독성 행위나 물질의 섭취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는 네. 중독이라고 진단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해서 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막 펑크를 낸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네, 네. 중독은 아닌 거죠. 중독은 아니네요. 근데- 문지영 아나운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일은 또 철저히 잘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다행입니다. 지금 휴.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보면 네.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맞아요. 사회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정도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게임으로 인한 중독이라면 게임 중독이라고 진단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중요한 키워드 금단과 내성. 그렇죠. 네, 이쪽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게임에 빠지게 되는 이유, 게임 중독까지 오게 되는 어떤 원인이나 이런 건 그건 다 제가 잘 다르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재밌으니까.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그냥 정말 재밌으니까. 즉각적인 보상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하면 자꾸 하게 돼요. 뭐 이렇게 얻게 그렇죠. 되고 레벨 올라가고 올라가게 경험치가 되고.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제가 이제 우리 딸 이렇게 휴대폰을 쓰는 걸 보면 네. 네. 제가 눈으로 따라가지는 못해요. 어. 저는 뭐가 천천히 읽기를 원하는데 네. 즉각 화면이 바뀌고 맞아요. 참을성이 좀 이제 요즘의 아이들은 좀 뭐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즉시적인 만족을 주는 사회고 또 빨리빨리 하는 사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은 그게 가능한 거죠. 아, 시시각각 화면이 바뀌고 어.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해야 되고 네. 끊임없이 계속 퀘스트가 빠져들기만 계속 하고. 나오고 하나 깨면 다음 퀘스트가 또 나오고. 그래서 네. 제 어린 시절의 게임은 보면 좀 하다가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판을 네. 깨고 나면 네. 네. 이게 그냥 그대로 반복되는. 하늘 땅 뭐 자치기 이런 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서 이제 네. 이게 점점 더 깊어지면 중독까지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정신 건강 문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안 좋은 영향들이 되게 많이 밝혀져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게임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보면 조금 사람이 충동적인 성향을 띠게 되거나 조금 게임상의 내용을 현실에 네. 뭐 접목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갑자기 공격성을 띠는 경우 물론 이게 대해서는 좀 또 반대 의견도 있긴 하지만 네. 어떤 이런 좀 충동적인 성향과 공격적인 성향을 좀 높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지나치게 오랜 시간 게임을 이제 하게 되거나 하면 사회성 발달이 늦춰지고 지능이 조금 네.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정신과 질환과의 이제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우울증, 뭐 불안장애, 조울증, 그렇죠. 식이장애, 네. 뭐 충동 조절 장애, 네. 와, 너무 네. 많은데. 그렇죠. 보고 또 요즘 아이들한테서 많이 이제 또 보여지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아, 장애, 네. ADHD 네. 이런 질환들과의 관련성도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런 게 많거든요. 내가 스스로도 이거 좀 과하다. 네. 근데 계속 하고는 싶고 그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단번에 확 끊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줄이는 게 천천히. 좋습니까?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지만 네. 그래요? 쉽지 않나요? 예, 뭐 갑자기 한 번에 끊겠다 하는 네.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 중독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보면 내가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네.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한 5시간 게임을 하지만 뭐 물어보면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면 본인이 이렇게 가족분들이나 뭐 주위에서 이렇게 해 라기보다는 본인이 단계적으로 게임을 이렇게 줄여나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본인이 세운 계획을 지키기가 더 쉬우니까 네. 그걸 이제 지켜나가도록 우리는 이제 좀 지지 격려를 네. 해주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한 5시간 게임을 하던 것을 1시간 정도 줄였는데 네. 시간으로. 성공을 한다. 네. 그러면 본인한테도 좀 성취감도 생기고요. 네. 네.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그렇죠. 네. 내가 스스로 게임을 조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좀 더 네. 이제 게임의 시간을 줄여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집집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잔소리 혹은 화 그리고 뭐 핸드폰 압수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그쵸. 거예요. 네. 저 역시도 그렇게 네. 해봤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고충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방법론적으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고충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해주면 네.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를 건데 그렇지가 않고 부모님이 어떻든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만을 보게 되니까 네.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부모님이 나한테 화를 내. 맞아요. 그렇게 그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반항심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관계가 이제 악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이후에는 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좀 볼 수 있게 네. 그 시간을 체크를 한번 하게끔 좀 해주시고 그럼 스스로 주변 이겨낼 수 있게 입장에서는 해줘야 선생님 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뭐 주변에서는 맞아요. 그 공감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네. 공감 용어를 많이 공감 쓰죠. 쓰죠. 동정한다는 동정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네. 공감은 empathy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네. 이제 뭐 동정한다는 것은 sympathy를 얘기하는 네, 네. 건데요.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자면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이 와서 내가 이런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이제 우울해하는군요. 네.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네. 여기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공감하는 네, 네. empathy라면 네. 감정을 싣는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요. 같이 눈물 흘리고 막 손잡아주고 힘내. 네. 이것은 지나친 반응. 우리가 동정한다는 심퍼티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 새롭게 이 알겠어요. 심퍼티는
그 한 번의 행위가 꼭 그 환자에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사가 네. 자신의 감정을 다 소모시켜서 의사가 탈진되어 버리는.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사람이 처한 어떤 환경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되 공감은 네, 해주되, 네, 공감은 네. 하되. 네, 너무 감정적으로 같이 네. 빠져드는 것은 좋지 않죠. 센터장님 보시기에 만약에 봤을 때 병원을 가야 된다. 그 정도면 이제 어떨 때 병원으로 좀 데리고 그래서- 가는 좋을지. 어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런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와야겠다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가족들도 많이 도움을 주는데도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중독 수준의 게임이 지속이 되고, 그다음 아까 이제 중독의 어떤 진단 기준의 중요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상태. 학생인데 학교를 가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한다든지,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할 만큼 게임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기간이 뭐 몇 주 이상 지속이 되는 상태라면 네. 그때는 병원이나 중독센터를 방문하셔서 네.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게임 중독에 공인된 치료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요? 없는데 이 중독의 특성상 한 가지 중독에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은 네. 다른 중독에도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독의 특성상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우리가 금연 치료제에 사용하는 약들을 네. 이런 게임 중독 등에 이제 준용해서 쓰게 되고요. 치료 효과가 분명 일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게임 중독 외에 이분이 뭐 우울증이나 네. 이런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다면 네. 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같이 또 약물 치료로서 도움을 주면 이게 결과적으로 게임 중독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 중독 어느 정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건전하게 이 게임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센터장님? 앞서 제가 뭐 짧게 얘기를 했지만 중독 수준에 이르면은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그 전에 일단은 중독 수준에 이르면 이게 참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오늘 이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하고 네. 그 시간을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네.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 그 녹화할 때마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네. 무언가를 정할 때 네. 가족이나 주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음. 그 사람 맞아요. 그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네. 같이 그렇죠. 협의를 해서 정하라는 그렇죠. 게 네. 저는 또 오늘 하나 배우고 맞습니다.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중독에 이르기 전에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 중 사안을 바라보고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갖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네. 또 한 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